네, 이어서 뉴스이틀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소의 운영사인 대저페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만약 회생에 실패하면 대저페리는 파산을 하게 되고 여객선을 비롯한 자산은 채권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부산 회생법원은 지난 22일 대저페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저페리는 오는 7월 14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 대저페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나 보네요. 네, 대저페리는 지난 2023년 7월 대형 초쾌속 여객선이죠.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를 포항 울릉 구간에 취항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까지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항 결손군 지급 문제를 두고서도 울릉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회생 절차는 운항 결손금 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회생을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백기를 끊기며 울릉을 오가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측은 회생 절차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울릉군과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울릉항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저페리 회생 절차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긍정적인 것들이다라는 평가가 있네요. 네, 에너지 3법이란 먼저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말하는데 네. 이 중 앞에 두 개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을 해서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고 네. 고준위 방패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력망 확충법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네, 이거는 이제 포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포항시는 전력망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산업이 집약된 포항은 항상 전력 부족 문제가 걸림돌이었는데요. 네. 실제 2차 전지 업체는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는 전기 소모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2차 전지 기업 대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는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전력 공급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추가로 기업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포항시가 청하와 흥해를 거치는 송전탑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는 있으나 네. 이 송전탑 건설이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애가 타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일만 산단으로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쇄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2028년까지는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망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전력망을 구축할 근간이 마련되는데요. 네. 여기에 에코프로 역시 올해 하반기 4캠퍼스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특별법 통과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바람입니다. 김신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영일만 산단 추가 송전탑 구축을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준위 방패장법에 대해 좀 알아보죠. 이건 아무래도 한수원이 위치한 경주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주 지역은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즉 고준위법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문제에 물꼬를 텄다며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고준위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패장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네. 경주시청 원자력 정책과 관계자는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역이라서 고준위 방패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라면서 고준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경주시가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용 해결료가 장기간 원전 내 임시 저장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법안으로 고준위 방패장 건설이 구체화가 되면 네. 경주를 포함한 기존 원전 소재지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직접 고준위 방패장이 들어서진 않겠지만 원전을 운영하는 지역으로서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 경주가 받던 중저준위 방패장 관련 지원금이 새로 조성될 고준위 관련 재원에 밀려 축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관계자는 둘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주에 돌아올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는 2028년 11월 약 2년 좀 더 남았죠. 네. 개관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상반기 내로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최대 난관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정평가를 지난 2023년 통과를 하면서 본격 추진돼 오는 2028년 말 개관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이 시립박물관은 그러면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나요? 네, 시립박물관은 포항의 자연, 문화, 전통 등을 충분히 반영한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나의 완벽한 미소죠. 촬영지로도 주목받은 요랑세원여 테마공원에 자리를 잡습니다. 네. 특히 규모 1300제곱미터 이상의 수장고가 마련이 되는데 시는 이를 가득 채울 포항 유물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가 지난해 7월 완료한 조사 용역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된 포항 유물이 약 3만 2천여 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포항에 박물관이 없어서 좀 타지로 흩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박물관 건립이 완료가 되게 되면 네.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던 수많은 유물들이 포항으로 돌아오면서 다양한 유물과 유적 등을 간직한 포항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국보 제264호인 냉수리 신라비로 현재 위치한 북구 신강면 행정복지센터를 벗어나 신규 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 경주박물관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국보죠. 제318호 중성리 신라비도 포항으로 복귀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시립박물관은 포항이 문화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지역 정체성을 잘 반영한 휴식처를 건립해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포항에 이것저것 많이 생기는데요. 다음 소식은 마이스 산업 관련 소식인데 포항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이끌 재단법인 포항국제 전시 컨벤션 초대 대표이사로 송남훈 전 킨텍스 경영본부 처장이 임명됐다고요. 네, 지난 21일 열린 포항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에서 이강덕 시장과 발기인은 설립 취지서를 채택을 하고 정관과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초대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8명, 비상임 감사 2명이 각각 선임됐는데 초대 대표이사인 송남훈 대표는 전 킨텍스 경영본부 처장 출신입니다. 네.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진해운 마케팅본부와 맥켄 에리슨 등을 거치면서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컨설팅 능력을 두루 가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6년 킨텍스에 입사를 했고 재직 시 국내 최대 전시회로 기록된 한국산업대전을 개최를 하고 인도 야소부미 전시장 운영권 및 수원 컨벤션 센터 운영권을 획득하는 등 킨텍스 최초 흑자 경영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데려온 만큼 포항의 마이스 산업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임명된 손 대표는 첨단 산업과 해양 관광이 결합된 강점을 살려서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포항시는 다음 달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직원 채용 절차도 거쳐서 본격적으로 재단 업무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좋은 소식 많이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포항 영일만을 글로벌 에너지업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소식인데요.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영일만항을 신공항과 함께 지역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요. 네,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연구 영역은 경북연구원이 맡아서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앞서 경북도는 영일만항을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과 함께 글로벌 투포트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항만의 장점인 짧은 통관 절차와 상하역 편리성에 공항의 신속성까지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인데 네. 이를 위해 대구 경북공항과 영일만항을 잇는 70km의 직선 도로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신공항과 영일만행을 좀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키워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는 신공항과 영일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북의 주요 경제 산업을 권역별로 연결을 해서 지역 물류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특히 신공항이 영일만항과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모두 활용하는 투포트 전략이 더욱 시너지를 내게 되는데 네. 또 북구 항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영일만항이 또 북극 시대의 중요한 물류허브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해안 가스전 개발이죠. 이 사업도 본격화되면 경북도는 영일만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킨다. 이런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가스전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탄소 중립 항만, LNG 터미널, 수소 산업 인프라 등을 조성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 수소 경제 산업 벨트 구축과도 맞물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는 AI, 데이터 센터, 가상화폐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 글로벌 에너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소와 연관된 사업을 벨트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올해부터 경주 강동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울진에서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한 수소를 경북 전용으로 배송하는 수소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은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제1차 에이펙 고위 관리회의가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펙 회원국 28개 회의체가 10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는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와 실질적인 협의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에이펙 개최가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된 거겠죠? 네, 이번 회의가 경주는 물론 경북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회의실 인프라에서부터 수송, 숙박에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종이 없는 회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프로젝트를 마련을 하고 힐튼 경주 등 보문호 인근 호텔 5곳은 대표단 숙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호텔 안내 데스크에 머물면서 각국 대표단 통역, 교통 안내, 관광지 소개를 돕기도 하는데요. 네. 회의 기간 경주를 느낄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하이큐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살린 한국경주홍보관이, 야외 전시장 투명 에어돔에는 황리단길 감성스토어와 K-뷰티존이 설치됩니다. 네. 이외에도 행사장 인근에서는 한복 패션쇼, 태권도,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행사 기간 지방자치단체장 주최로 환영 만찬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